집합건물법 기출문제 들어보도록 할게요. 집합건물법은 통상 한 문제가 출제가 되죠. 봅시다. 1번.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1번 질문.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하죠. 그래서 전유 부분과 구분 소유권은 하나의 세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구분 소유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됐습니다. 2번. 대지 사용권은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부분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하죠. 이 101호 소유자가 이 대지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대지 사용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죠. 네, 맞습니다. 3번 질문. 구분 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소집 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죠.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는 통지된 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이 3번 지문처럼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했어요. 동의를 해가지고 소집된 관리단 집회에서는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을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됐습니다. 4번 볼게요. 건물의 시공자가 전유 부분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에게 지는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이게 틀렸네요. 담보 책임 누가 지죠? 시공자, 그 다음에 분양자가 누구에게 지는 거죠? 어떤 하자가 생겼어요. 그러면 구분 소유자가 이들한테 담보 책임을 묻는 거죠. 그런데 이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존속기간이 제척기간인데,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은 분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보 책임 존속 기간도 이 전유 부분, 공용 부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전유 부분은 인도일이에요. 그러니까 101호 소유자가 이렇게 101호 부분을 인도받았을 때부터 어떤 하자가 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일입니다. 그런데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체가 사용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사용 승인일 또는 사용 검사일이죠. 준공검사 같은 거 봤잖아요. 그 날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틀렸죠? 5번 볼게요.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에 사용한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법조문 그대로죠. 한번 법조문 읽어볼까요? 5번. 이제 8조입니다. 이 8조에서는 대지 공유자의 분할 청구 금지라는 제목하에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대지에. 이런 경우에는 이 대지가 공유일 때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 청구를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됐습니다. 답은 4번이었죠. 그러면 2번 문제 볼게요. 집합건물법 관련상 관리인 및 그 관리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구분 소유자 아닌 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틀렸죠? 관리인은 어떤 사람이죠? 관리단이라는 구분 소유자들의 단체가 있잖아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모인 단체예요. 이 관리단을 대표하는 사람을 관리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관리인은 좀 전문적인 사람을 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 아닌 사람도 관리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틀린 질문입니다. 2번 볼게요. 구분 소유자가
이건 암기를 하셔야겠네요.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습니다. 10인 이상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옳은 것은 2번이네요. 3번 볼게요.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에도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를 함에 있어서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러면 관리위원회는 어떤 단체인가요?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지위를 갖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관리인은 이 관리위원회로부터 감독을 받아야 하고 관리인이 사무집행을 할 때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필요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겠죠. 왜?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을 감독해야 하는데 이 두 관리인과 관리위원이 동일해지면 감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습니다. 5번 규약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관리위원회도 나름 직위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직접 와가지고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행사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3번 볼게요. 공용 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이번에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기억권 볼게요. 관리단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구분 소유자 1인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경우 다른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네요. 이것은 판례가 있는 부분인데 판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민법 총칙에서 공유 부분 공부를 하셨잖아요. 공유 부분에서 뭐가 있었죠? 관리 행위는 과반수로 한다는 거 공부를 하셨고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배우셨죠. 이쪽 파트에서 나눈 건데 소수 지분권자가 뭐죠? 과반수에 미달하는 지분권자입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소수 지분권자한테 인도 청구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어떤 소수 지분권자가 지금 자신이 독점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럴 만한 권한이 없는데 그런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인도 청구 못합니다. 아시겠나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똑같은 원리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구분 소유자 1인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구분 소유자가 인도 청구 못합니다.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거죠. 판례 한번 볼까요? 기억 판례 이것은 한번 보셔야겠네요. 중요하니까.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포인트죠. 이게 방금 지문입니다. 인도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점유를 방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법리는 하면서 나왔는데 어떤 경우냐?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집합 건물법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 소유자 동의 없이 공용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위에 있는 논리가 이렇게 적용이 돼서 다른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없죠.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 겁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분번 구분 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한 없이 구조상 공용 부분인 복도를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여 다른 구분 소유자가 사용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률상 원인 없이 어느 한쪽이 이득을 얻고 어느 한쪽이 법률상 원인 없이 손실을 입었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됐죠? 디귿번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판례가 있는 부분인데, 판례에서는 공용 부분 누가 부담하죠? 공용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무를 구분 소유자가 부담하죠. 그리고 이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누가 담당을 하죠? 관리단이 담당을 하죠. 그래서 관리단은 이 구분 소유자에게 징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약이 설령 없더라도 이게 법률 조문이니까 이 법률 조문에 따라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판례가 있는 부분이니까 보고 합시다. 그래서 정답부터 볼게요. 옳은 것은 디귿이었죠. 됐습니다. 그러면 판례만 보고 넘어갑시다.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죠. 구분 소유자가. 그죠? 됐습니다. 25조 1항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관리인은 공용 부분의 보존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와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을 위한 분담 금액 및 비용을 각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누가 가지죠? 예, 관리인이 갖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죠. 그래서 이 두 조문을 합쳐봤더니 이에 의하면 위 법상 관리단은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설령 존재해야 한다고요? 존재하지 않더라도 위 법에 따라서 적어도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이를 그 부담 의무자인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예, 집합건물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예, 기억번.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더라도 그 건물이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는 한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틀렸죠? 구분 건물은 요건이 두 가지죠. 뭐죠?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죠. 그리고 구분 건물로 하려는 그 소유자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걸 구분행위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요건만 있으면 구분 건물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 완성이 됐어요. 이 집합 건축물 대장의 등록 요건 아닙니다.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한 요건 아니기 때문에 구분 건물이 딱 되면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거죠. 이 요건 필요 없습니다. 이 판례를 한번 볼게요. 기억번.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지문이고요. 예, 구분 건물이 완성 전에도 건축허가 신청이나 분양 이야기를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을 하겠다는 구분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됐어요. 그러면 이 구분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요건 하나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 읽어볼게요. 한 동의 건물 및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이 완성됐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아직 그 건물이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로 등기부에 등기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 언제죠? 건물이 완성된 시점에서 구분 소유가 성립합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됐죠?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그래서 기억번은 틀린 지문이라고 했죠. 니은 집합 건물 구분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이 그 구분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관리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각 특별 승계인들은 자신의 전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 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죠.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전유 부분을 갑이 가지고 있다가 을에게 이전을 했고 병에게 이전을 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 중에 관리비를 체납했어요. 체납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분 소유자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A가 또 있다고 해볼게요. 이 A라는 사람이 지금 구분 건물의 다른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A는 갑에 대해서 이 체납 관리비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뿐만 아니라 다른 구분 소유자도 많겠죠. 이 전체가 다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을한테 갑이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했죠. 그러면 을도 그 의무를 승계를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병도 을이 병한테 이전을 했어요. 그럼 병에게도 승계가 됩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한번 판례 볼게요.
그래서 니은 맞는 지문이죠. 니은 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는 공유자가 공유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가지는 채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8조. 그래서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유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그렇죠. 소유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공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그 승계 의사 유무 관계없이 나는 승계 안 할래 하더라도 승계된다는 얘기입니다.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 규정을 둔 것이므로, 아시겠죠?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전 구분 소유자의 체납 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 규약 중 공용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유효합니다. 이 판례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것도 아셔야 돼요.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승계인한테 승계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연체료는 승계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공용 부분 관리비만 승계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문제 볼게요. 디귿번 봅시다.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맞죠? 이 전유 부분과 구분 소유권은 세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기억번이죠. 5번 문제 볼게요. 집합 건물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죠. 이게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공용 부분은 어떻게 소유를 하게 되죠? 면적 비율, 전유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서 공용 부분을 소유하는 건 맞죠? 그런데 사용은 어떻게 하죠? 면적 비율이 아니라, 지분 비율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림번 볼게요. 전유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은 사용 검사일부터 기산한다. 이거 공부하셨죠? 전유 부분은 100일 인도일입니다. 인도일. 그리고 공용 부분은 사용 검사일 맞죠?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디귿번 볼게요.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죠? 왜 틀렸죠? 구조상 공용 부분이 뭐죠? 이런 거죠. 복도, 계단. 이게 구조상 공용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상 당연히 공용 부분으로 되는 부분들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별도의 등기가 없이도 그냥 공용 부분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질문입니다. 니을 볼게요. 분양자는 원칙적으로 전유 부분을 양수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틀렸죠? 담보 책임을 분양자와 시공자는 지는데 누구한테 지냐면 현재 구분 소유자한테 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분양을 갑이 받았어요. 근데 갑이 이걸 현재 팔았어요. 그러면 이 을은 담보 책임을 분양자나 시공자한테 못 묻나요? 아니죠. 현재 구분 소유자인 을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옳은 것은 기억번만 옳겠네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관리인의 대표권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이것은 법조문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대표권 제한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제한으로 대항을 하려면 이걸 대표권 제한을 등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등기를 안 했다. 대표권 제한을 안 했다.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법조문 이렇게 볼까요?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근데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조문을 두고 있죠. 2번 볼게요.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요? 아니죠. 이것은 등기 없어도 당연히 효력이 생기는 공용 부분입니다. 3번 질문 볼게요.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지폐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관리단 지폐는 어떻게 구분이 되죠? 정기관리단 지폐가 있고 임시관리단 지폐가 있어요. 임시관리단 지폐는 필요할 때 하는 거고 정기관리단 지폐는 매년 한 번씩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이거는 의무죠. 정기관리단 지폐는. 근데 언제 한다고요? 회계연도 종료 후, 만약에 회계연도 종료가 12월 31일 결산일이에요. 그러면 3월 31일까지 해야 한다는 얘기죠. 3개월 이내에 소집을 해야 합니다. 정기관리 지폐는. 4번 볼게요.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 이게 일부 공용 부분이죠. 이 일부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합니다. 이들만의 공유예요. 맞습니다. 5번.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가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은 봤던 조문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만 하는 경우는 전형적인 암기 문제네요. 일반적으로는 과반수 결의가 가장 일반적인 건데 일반적인 거는 시험에 안 나오겠죠. 예외적인 경우 나옵니다. 즉 4분의 3인 경우가 있고 5분의 4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전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5분의 4 이것을 답으로 고르는 문제죠. 재건축 결의나 일부 복구 결의는 5분의 4입니다. 지금 바로 답이 나왔네요. 그리고 공유분의 변경, 구분 소유권의 경매 청구. 이 3번과 5번은 같이 보셔도 되겠네요. 이 3번과 5번은 내용이 뭐죠? 구분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이익에 부합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렇게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제재의 내용이에요. 경매 청구를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금지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4분의 3입니다. 그리고 이 공용 부분의 변경,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도 다 4분의 3인 사유네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인데 밑에 있는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없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소집 절차를 생략하려면 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생략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소집 절차 생략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전원 동의가 했으니까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건 보셨던 거고 이 재건축 결의 일부 멸실의 복구 뭔가 돈도 들어가고 재건축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복구하려면 돈도 들어가죠. 상당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에는 5분의 4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4분의 3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공용 부분의 변경 방금 지문에 나왔죠.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이것도 조문에 나왔죠. 그리고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이게 최근에 4분의 3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사용금지 청구, 구분 소유권의 경매,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이런 거 다 4분의 3입니다. 됐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1번 집은 규약 및 관리단 지표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어요. 이것도 법조문이 있습니다. 볼까요? 42조네요. 규약 및 관리단 지폐의 결의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양수를 받았죠. 이 사람은 전 구분 소유자고 이건 현 구분 소유자예요. 그러면 설령 을이 특별 승계인이죠. 그러니까 갑이 있을 때 이렇게 규약이 만들어졌는데 양수를 받았을 때는 규약을 만든 시점은 이 시점은 아니죠.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규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도 그 얘기예요. 별 얘기는 아니죠. 1번 받고 2번 구분 소유 건물의 공용 부분에 관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가 필요하지 않죠.
3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무방하죠. 4번 재건축 결의는 5분의 4 맞죠? 5번 재건축 결의 후 재건축 참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받은 재건축 반대자가 법정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를 했는데 한번 반대를 했습니다. 참가할지 여부를 물어봤어요. 찬성한 측에서. 그런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거절하겠다는 의사가 표시된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참가하겠다는 회답을 한 것으로 본 게 아니죠. 거절의 의사가 표시된 걸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네요.